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지아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 우리 소방직 공채 시험이 지나갔어요. 자,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어쨌든 6개월 혹은 1년간의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꼭 영어 때문은 아니어도 뭔가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험 이제 지나갔구나. 그럼 나는 다음 시험을 한번 이제 한번 새로이 준비해 볼까라고 이제 한번 발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시험이 나왔고, 그쵸? 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유형인 어떤 유형들이 핵심적이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자, 요번 2019년도 상반기 시험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들의 어떤 비율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19년도 상반기 문제를 보시면 자, 독해 문제가 11문제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아마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닌데 독해 문제 더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다시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독해를 한번 쭉 보세요. 2018년도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 2017년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쵸? 너무 옛날이니까. 자, 작년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독해 문제는 13문제, 12문제 처럼 절반 이상의 어떤 포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강조한 이야기지만 점점 독해가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터 여전히 독해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는 똑같이 그렇죠? 2문제씩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법 문제가 나왔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봐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보세요. 이번 시험에서 어휘 문제 소름 끼치죠. 근데 또 누군가는 어휘 문제가 저렇게 많이 나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독해하고 어휘에 대한 요번 시험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세분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중요한 거 어떻습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독해 3문제 버리더라도 생활영어 한 문제에서 내 점수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활영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그죠?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었는데 요번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아예 안 나올까?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2~3문제씩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공채 문제에서 생활영어가 그래도 다음 시험에는 뭐 한 문제는 다시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자, 어휘 문제가 3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제 봤을 때 이건 어휘 문제다 싶을 정도의 어떤 지문 길이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해서 어휘 문제, 순수한 어휘 문제로 제가 먼저 뺐어요. 아까 전에 7문제라고 했는데 왜 지금 3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순수한 어휘 문제. 빈칸 어휘 2문제, 유의어 찾는 문제가 1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생활영어 안 나왔고 문법 문제는 2문제가 나왔는데 1, 2, 3, 4 사지선다 중에서 틀린 문장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사지선다 문제는 나오지 않고 지문 빵빵 주고 그 중에서 이제 그저 4군데 밑줄 쳐놓은 다음에 다음 중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 있죠. 지문 형태의 어법 문제가 2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해 문제가 11문제라고 했는데 독해 문제가 11문제 그러면은 그 독해 문제도 다 똑같은 유형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개 나온 게 없어. 제가 이제 어떤 문제 나온 유형들을 쭉 분석해가지고 정리했는데 뭐 주제가 2문제 나오고 이런 것도 없이 정말 다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나오다니 싶을 정도로 정말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독해 시간에 같이 그 연습했던 모든 유형이 하나씩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자, 그러면 우리가 독해도 크게 본다면 그냥 단순히 지문을 쭉 읽고 나면은 답이 그죠 나오는 그런 단순 독해 유형, 대명사 찾기, 주제, 목적, 요지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혹은 뭐 분위기 찾는 그런 문제 다 비슷한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독해 문제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 뭐 주어진 문장이 다음 지문 속에 들어가기 적절한 위치를 찾으시오 해서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그쵸?
다음 지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지문하고 그 1, 2, 3, 4 보기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그쵸? 이건 여기에 있고 이건 여기에 있고 이건 여기 없네 뭐 이렇게 그쵸? 그런 거 찾아줘야 되는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전체 지문 중에서 흐름상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을 고려해야 되는 어떤 무관한 문장 찾는 연습. 그리고 연결어 찾기. 뭐 그러나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반면에와 같은 어떤 그런 연결어 찾는 문제. 그리고 주어진 문장 주고 A, B, C 다음에 이어질 그쵸 다음 주어진 글에 이어질 어떤 순서를 제대로 맞춰보세요와 같은 순서 잡는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 그 위에 그죠 얘네들 모든 애들 다 지그시 밟고 그 위에 올라선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자 문맥상 틀린 어휘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다 되는 것 같아. 쭉쭉쭉 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했는데 근데 읽고 났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대. 뭔가 맥락상 틀리대. 아 이거 정말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문맥상 틀린 어휘 찾는 문제 얘가 가장 전체 독해 문제 중에서 가장 탑 난이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사고 논리 유형 문제들이 사실 단순 독해 유형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훨씬까지는 아니지 한 문제 이렇게 더 나온 거니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얘네들을 어차피 얘네들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연습을 하다 보면 단순 독해 유형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이제 그렇게 좀 갖춰지게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하실 때는 사고 논리 유형들을 그쵸 좀 집중적으로 풀이법을 연습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얘 뭐예요? 네 문제 이거 뭐예요? 독해야 어휘야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문, 그러니까 뭐 문장 속에서 빈칸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고르세요. 이건 어휘 문제잖아. 근데 이게 문단이 나뉘고 막 아니면 한 문단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다른 지문하고 다를 바 진배 없이 막 지문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의 내용을 읽어야지만 빈칸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문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1, 2, 3, 4 이 보기에 있는 어휘들도 알아야지만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그쵸 두 가지 영역이 결합돼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히 독해라고 보기에도 단순히 어휘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애매해서 제가 아예 하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문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제가 동영 모의고사 시간에 문제를 내면 저한테 막 항의를 막 빗발치면서 했었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슬쩍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독해하고 어휘가 결합된 유형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냥 연습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제로 지문들 보면서 지문에서 나왔던 어휘들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체크를 제가 계속 이렇게 시켰고요. 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은 조금 덜 당황하시면서 문제들을 좀 의연하게 풀어나갔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전반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짙어지고 있구나. 어휘의 중요성이 짙어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휘를 그냥 단순히 그냥 1대1 관계에 뭐 영어에 맞는 우리말 이렇게만 공부하는 그런 어떤 되게 수동적인 어떤 패턴의 단어 공부를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요.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이제 사용되는 실제 예들이 있죠. 이 단어가 이런 의미야. 근데 사실 여러분 단어들은요, 어휘들은 딱 한 가지 의미만 갖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데스크, 책상 뭐 이런 건 한 가지 의미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보면 이런 의미 저런 의미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문들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예문들을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말을 떠올리는 것을 했으면 그거를 문장으로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으니 이 문장에서 얘가 쓰인 거고 다른 문장에서도 또 다른 의미로 얘가 또 쓰였구나 라와 같은 문장으로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지고 문단이 되고 문단이 2개 이상이 만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면 또 지문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실제 사용되는 용례들을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좀 더 확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능동적인 어떤 그런 어휘 공부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단어 자료 드릴 때는 단어 있고 우리말 있고 뭐 유의어 반의어 있고
그리고 뭐 파생어 관계의 단어들도 제가 웬만하면 다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하긴 하죠. 그리고 그 옆에 꼭 제가 예문들을 꼭 적어 놓거든요. 전 자료 제가 다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제 자료가 많으면 잠도 못 자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 웬만해서는 예문들을 좀 넣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단어 자료, 어휘 자료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 같이 올라가면 시험지도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 해보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지문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독해 문제 풀다 보니까 뭐 주제, 목적, 요지 이런 거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이제 주제 찾았어. 뭐 어렵지 않았네?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지문 다시 안 봐? 그러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독해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 다시 보실 수 있게 그 지문을 다시 뭐 문법 문제로 조금 좀 제가 좀 다르게 다각화 시켜가지고 다시 그 지문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지문 속에 나오는 어휘들을 제가 다시 어휘 문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어휘 문제로 제가 다시금 걔네들 사용하고 뭐 기존에 사실 그랬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스터디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고 앞으로는 뭐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지만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그런 스터디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점점 흐름이 어휘의 어떤 그런 실제 사용되는 용례 그리고 어떤 지문 속에서 적절한 흐름의 어휘 찾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어떤 자료들 를 꼭 필수적으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아주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요. 생활 영어는 이번에는 한 문제도 안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안 나올 것인가 라고 또 확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뭐 한 문제 정도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유형들 있어요. 뭐 일반적인 상황 꼭 어떤 응급 구조 상황, 뭐 소방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생활들에서 사용이 되는 어떤 그런 주제들, 그리고 말 그대로 소방 관련된 뭔가 응급 구조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다뤄지는 어떤 대화 주제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어쨌든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디엄이나 구동사 표현들을 따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얘네들도 상당히 안 외워지거든요, 잘.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소방에서 이제 나온 생활 영어 아예 이제 교재가 따로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 생활 영어 100문제 딱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거 혼자 공부해도 뭐 좋아요. 워낙에 해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니면은 뭐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예 제 강의에 그죠 생활 영어 그 100제 교재를 이제 제가 해설한 강의도 있으니까요. 다 완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한번 쭉 풀어본다. 내가 한번 쭉 풀어보면 내가 어쨌든 생활 영어에 대한 기본기는 탄탄하게 쌓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자세한 설명, 어휘 설명 반복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정쌤의 뭐 어휘 자료 그리고 정쌤의 생활 영어 100제 이런 교재들 가지고 한 번 정도 쭉 훑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2문제씩은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출제가 되는 어떤 문법의 영역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죠. 다양한 영역의 문법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도 그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영역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안 나왔으면 다음번에 나오겠죠. 그쵸? 자, 기본적인 문법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은 동사 부분에 있어서는 수일치, 태 정도? 시제도 참 좋고요. 시제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고난도 문법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기본적인 문법 내용들을 여러분 좀 탄탄하게 다져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이번 시험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왔거든요. 뭐 접속사 문제라든지 관계대명사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 구문 같은 표현들 같은 경우는요. 가정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문법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들 정쌤 수업 중에서는 문법 과정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좀 영어를 한번 시작해야 돼. 근데 그러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영어는 없었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입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듣기에도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아예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만약에 없었거나 혹은 너무 까마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워밍업 하는 느낌으로다가 생기초 영어 과정 지금 4월 달에 계속 찍고 있으니까요. 곧 다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자, 4월에 이제 올라갈 마무리가 될 이 생기초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좀 워밍업이 되면 그때 입문 들어가고 기본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입문은 문법의 전반적인 영역을 정말 이제 되게 좀 그게 많아요. 강의 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입문 과정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공부 좀 했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필요하진 않아 라고 한다면 기본 과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거 기본 과정은 제가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4월 달에 다시 찍을 거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문법들만 좀 추려가지고 얘보다는 조금 더 그쵸 컴팩트하게 짧게 준비할 어떤 과정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번 쭉 문법을 훑었으면 그 내용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실제 문제풀이 반에서 여러분들 좀 연습해 주시면 아주 좋겠고요. 자, 문법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문법은 무엇의 기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법칙인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 어쨌든 간에 기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다져주셔야 되는 거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독해, 전범위적인 어떤 독해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단순 사고형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사고 논리형 독해를 하실 수 있도록 얘네들을 조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문 내외 어휘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그런 복습의 과정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시다 보면은 반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쵸 신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습을 이렇게 반복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제가 커리큘럼을 그렇게 이끌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휘 짜집기식 독해로는요. 단순 사고형이나 겨우 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고 논리형 어떤 그런 유형의 독해 문제는 단순 짜집기식의 어휘만 공부해서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어휘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통하는 시기가 좀 그런 시대가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답을 요구하는 그 목적에 맞게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나는 걸음마 단계에서 같이 좀 가야 돼요 라고 한다면 4월에 이제 새로이 다시 찍어서 업로드하게 될 기본 독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넘어가게 되면 혹은 좀 실제적인 유형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실제 어떤 문제풀이 좀 내가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과정을 좀 먼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독해 문풀 강좌가 이미 완강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한 강좌들이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쭉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좋겠는지 같이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도와드렸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번 시험이 그랬구나. 그래,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 하고 이제 후련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다시금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왔구나. 다음번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어떤 제 수업에 대한 설명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같이 제가 겸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망의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전반적으로 훑어볼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갈 건데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화면만 보면서 저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정답 그리고 왜 그게 정답인지에 대한 해설을 다 적어놨거든요. 전부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휘, 뭐 필수적인 어휘 같은 것들도 제가 다 정리를 시험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저 다크서클이 지금 턱 밑까지 내려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다 올려놨거든요. 그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해설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그것도 보시고 저희 어떤 설명도 같이 들으시고 하면서 어떤 문제들 나왔었는지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어휘 문제죠. 그렇죠. 우리 시작은 어휘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답 찾아보실래요? 빈칸, 밑줄 친 빈칸이 아니고 밑줄 친 이 attribute라고 한 단어하고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이게 바로 유의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답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답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attribute가 동사일 때는 저 attribute A to B 해서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attribute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랑 시험 전에 약간 나 소름 끼쳤잖아. 시험 전에 저랑 문풀 시간,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 attribute 명사로 뭔지, 자질의 속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문풀 시간에 이거 같이 정리한 적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이거 빨리 이거 찍으려고 막 예언, 빠방, 적중, 빠방 이런 용서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 바로 직전에 정리했던 그 어휘다? 그러면 우리 전체 흐름에서 있잖아요. 자, 능력은 to 부정사 하겠다라고 하는 능력은 그쵸? effectively, 효과적으로 communicate 할 수 있는 능력은 자, 종종 리스트 되어집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as required. 자, 요구되는 attribute로서, 자질로서 많은 job advertisement. 이거는 광고거든요. job advertisement인 거니까요. 어떤 뭐 구인 광고 정도 되겠죠. 자, 요 단어 attribute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거, 자, 내가 의미,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의미를 따다다닥 적어놨으니까 바로 나오죠. 자격 요건, qualification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아, 이런 어휘들이 나오는구나. 꼭 서방과 관련된 어휘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자, 골라보세요. 이거는 또 뭐 fire 나오고 saving lives, 그렇죠? 뭐 사람들을 구하고 뭐 이것도 소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런데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았어? 찾았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는 뭐 여기까지는 읽어봐야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Fire Department는 소방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소방서는요, be dedicated to 이하에 전념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소방서가 뭐에 전념하거나 헌신합니까? Saving lives, 그리고 property, 뭐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들을 구조하는, 지켜주는 것에 헌신합니다. 자, 뭐로부터? 불의 무엇으로부터? 화재의 무엇으로부터? save 하겠어요? 자, 1, 2, 3, 4번. 단어가 저런 의미들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는 좋지 않은 의미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화재의 무슨 위험으로부터, 화재 위협으로부터 구조하고 구해주다. 뭐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2번하고 4번은 연결되지 않아야 되고 overview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면 그쵸, per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위험성이라는 단어이군요.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자, 세 번째 문제. 여기까지는 제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요. 사실 제가 얘를 그냥 순수한 어휘 문제에다가 넣은 이유는 빈칸이 여기에 있고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까지 뭐 읽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읽어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정답이 뭐가 좋겠다라고 찾으실 수 있도록. 자, 우리 이 자리에 앞에 더가 있고 뒤에 use가 있네. 그럼 얘를 꾸며줄 뭐 형용사가 올 자리 여서 지금 뒤에 1, 2, 3, 4에 봤더니 쫑쫑쫑쫑 다 형용사 형태들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자, 뭘지 한번 볼게요. one of the 복수명사, of the 복수명사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high rise는 고층의라는 의미고요. 고층 빌딩에서 나는 화재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렇죠. 고층 어떤 화재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is 무엇이다. 더 use 무엇의 사용인데 still
stair는 이제 계단이니까 stairway 같은 경우는 계단통이 되는데 계단 자 계단의 사용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한 fire suppression은 진압이거든요. 활동 그리고 여기까지 본다면 occupant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입주자들 그리고 evacuation 같은 경우는 기본 어휘죠. 대피. 자, 그러니까 그 계단통이 무엇을 위한 계단통이라는 거야? 화재 진압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입주자들의 대피를 위한 그런 계단통의 무슨 사용이 문제인 걸까요? 1에서 봤더니 이 상황에서 기발한 독창적인 그리고 pretend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런 척하다 이런 의미여서 pretentious는 뭔가 가식의, 허세 부리는 뭐 이런 의미인데 뭔가 1, 3번은 전혀 이 사용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는 단어인데 simultaneous 같은 동시적인, 동시의 사용.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꼼꼼한 세심함? 꼼꼼한 사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한 문장까지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어휘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답을 찾는 건 한 문장까지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뭐 한 문장을 더 읽어야 됐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합니다. 자, 뭐 여기서 물음표 100만 개 뜨신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10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어떤 교육의 지침서들은요.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냐면 자, direct firefighters, to 부정사, direct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direct, 지시하고 있어요. 뭐가? 지침서들이 자, 뭐를 establish, 세우다, 건설하다, 만들다, 뭐를 갖다가 만들라고? 하나의 stairway, 계단을 말이야. 무엇을 위한 계단이 되겠어요? 자, evacuation, 대피를 위한 하나의 계단.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계단. 화재 진압을 위한 또 다른 계단. 그러니까 대피를 위한 계단하고 화재 진압을 위한 계단을 각기 따로 만들려고 화재 지침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동시에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다음 문장까지 읽어봤을 때 답이 그래서 동시의라고 하는 simultaneous가 정답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3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 몇 번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한번 쉬었다 가려고, 한번 끊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집중력이 있죠? 그쵸? 자, 대명사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단순 유형이죠. 자, he거나 him 중에서 나머지 대상, 그러니까 나머지 뜻하고 다른 그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뭐 단어를 내가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혹시 또 필요한 단어들이 있을까봐 제가 옆에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자, 여러분 찾아보셨다면 답 한번 저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빅터가 사람 이름인 거야. 빅터는 뭐다? 모터맨이다. 그쵸? 자, 전차 운전사입니다. 시카고 트랜sit 어토리티에 Thank you for 이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인 거야. 그쵸? 큰 따옴표 있으니까 Thank you for riding with me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저희 그쵸,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an은 기대다 이런 의미라서 lean against라고 하는 표현은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어디에 기대다. 자, 문에 기대지 마세요. I don't want to 여러분들을 잃고 싶지가 않거든요. 되게 쌀벌하죠, 그쵸? 자, he tells passengers. 여기서의 he는 누구겠어? 그가 승객들에게 말했어. 이거 빅터지, 그쵸? 맞나요? 자, over the intercom으로 그네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 다음 문장 봐서 as the train makes its way north. 자, 기차가 이제 북쪽으로 쭉 가면서 he points out notable sight. 그는 어디를 이렇게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he도 역시나 빅터가 되는 거죠. 그쵸?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사이트, 위치를 가리켰다라는 거야. 뭘 포함해서 connecting buses awaiting in the street below 라고 하는 부분은 뭐 꼭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문장 people compliment는 뭘까요? 아니 사람들이 컴플리먼트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명사인가요? 굳이 뭔가 생긴 건 명사처럼 생겼지만 이 동사로 또 쓰입니다. 칭찬하다.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를 all the time 항상 칭찬하고 있다. 자, 그를 칭찬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그라고 해봤자 빅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도 빅터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되게 확신을 가지고 1, 2, 3번이 빅터네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볼게요. Why does he have such a positive approach to his job? 여기서부터 볼게요. My father. 자,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어요. My father is a retired motorman. 우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 전차 운전자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took me to work with him.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의 일터로. 그와 함께 나를 데리고 간 거니까 이때 힘은 나를 데리고 누구랑 with him은 뭐였어요? 아버지와 같이 그쵸? 아버지 곁에 날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서 이때 4번의 힘은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대명사, 가리키는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